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살 친구들, 네, 오늘은 한 사람씩 자기 칭찬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 저희 좋은 점을 친구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죠? 네, 그래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저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은입니다. 이제 누가 해볼래요? 저요. 네. 저는 TV랑 핸드폰을 안 하고 엄마랑 산행을 가는 송유정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를 잘 하는 송예린입니다. 저는 친구를 잘 도와주는 김다빈입니다. 이 대화 내용은 유치원 만 4세, 우리 나이로 6살 아이들의 자기 좋은 점 찾기, 자기 칭찬하기입니다.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기본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을 칭찬해 보실래요? 매일 함께하는 나를 칭찬하다 보면 나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좋아지게 되고 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나를 위로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아지면 내가 선택한 일에 성취감, 성공감을 갖게 되면서 나 자신을 깊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존감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자존중, 즉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나고 활기차며 의욕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경받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가치를 믿고 소중히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풍부하여 사회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존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녀야 할 모든 잠재력과 다양한 인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존감은 나는 무조건 옳다, 나는 최고다 라는 자만심과는 다릅니다. 자신이 가진 단점을 인정하는 관용적 태도를 보이며 좌절하고 실망하여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아이의 자존감 발달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입니다. 첫째,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칭찬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은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을 자신이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믿는지, 자신이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요, 결과에 맞는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행동, 활동에 대한 마무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마쳤을 때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 칭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친구가 신발을 찾을 때 네가 함께 찾아줘서 도움이 되었어. 아빠 구두가 깨끗해졌네? 닦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아이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세요. 내가 어느 정도를 이루었는지, 그 수준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알아야 더 노력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에게는 정당한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한 칭찬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격려는 경쟁과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발전에 주어지는 것이죠. 즉,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갈등과 실패를 했을 때도 줄 수 있는 응원이 됩니다. 음악회 악기 연주를 떨려서 못한다고 하더니 떨리는 마음을 참고 무대에 섰구나. 그게 더 중요하지. 왕! 짱짱! 사랑해. 새 소식 발표 준비를 다 했구나. 수고했네. 자료 찾는다고 힘들었을 텐데. 마라톤이 힘들었구나. 매일 연습해서 다음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보는 거 어때? 너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내가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아이의 존재 그 자체를 지지하는 것인데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한 번 얻으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고 존중하면서 조금씩 단계를 밟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말해줄 때 아이는 스스로를 믿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둘째, 부모님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존감은 대물림이 됩니다. 부모님이 낮은 자존감으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로서의 자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신 있는 양육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며 일관성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고 아이와의 신뢰 형성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부모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아이의 모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 아이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해 내 주제에 뭘 하겠다는 거야? 니까짓게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안다고? 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발달이 늦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보다 산만한 것 같고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는 등 부모님이 아이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안해하시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열등감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 지금부터 부모님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를 잘했어. 부모님 자신을 격려하세요. 지난번 일도 잘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용기를 가져보자.
부모님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행동은 느리지만 대신 신중하잖아. 좋아, 좋아.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과의 대화를 가져보세요. 2년, 3년, 5년 후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이의 부정적인 마음에 공감하고 행동을 구분해 주세요. 아이는 속상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떼를 쓰거나 부모님이 받아주실 때까지 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울지 마, 울지 말라고 했지. 떼 쓰지 마. 네가 애기야?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만 될 뿐 자존감 발달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보일 때는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많이 속상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면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언니가 숙제하는데 방해가 돼. 어떻게 하지? 울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해 줄래? 하시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울음이 멈출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후 무관심으로 기다려 주세요. 쳐다보지도 마시고 아무 말도 하시지 말고요. 만일 공공장소에서 울고 있다면 일단 아이를 안아 밖으로 이동 후 울음을 멈추기를 기다려 주세요. 이때도 많은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단호함은 아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되니까요. 넷째, 아이가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도 할 수 있다는 존재감은 성취감을 통해 더욱 두텁게 형성됩니다.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만들고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기다림의 즐거움과 혼자 힘으로 꽃을 피웠다는 성취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량을 아이가 먹을 만큼 선택해서 스스로 먹게 하는 것. 준비된 과일을 믹서에 넣고 버튼을 눌러 주스를 만든다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앞밖에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열림 버튼을 누르는 등의 간단한 일들은 아이에게 작지만 큰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일들입니다. 다섯째, 소중한 가족이 되었음에 감사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 주세요. 귀한 너를 얻게 되어 감사하고 있다는 말로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세요. 너 때문에 못 살아. 넌 정말 골칫덩이야. 왜 이렇게 속을 썩이니? 내가 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저쪽으로 가. 하는 말은 실수로라도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멀리하는 이런 내용의 말을 했다면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감싸주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화가 나서 나쁜 말을 했어. 사실 우리 하은이는 정말 소중한 내 아이야. 엄마가 다시는 그런 나쁜 말을 하지 않을게. 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셨다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미안하다고 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존재가 아이에게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소개해 드릴게요. 1. 하루에 한 번 이상 약 10초간 부모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안아주세요. 2. 매일 부모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칭찬하세요. 3.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들을 공감해 주세요. 4. 성공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 주세요. 이때 망가졌거나 짝이 없는 놀잇감, 조각이 맞지 않는 퍼즐 등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아이의 눈에 띄지 않게 치워주세요. 5. 아이에게 상처를 주셨다면 사과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을 다른 동물과 가장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뇌 부위는 전두엽의 앞부분인 전전두엽입니다. 가장 고차적인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부위죠. 인간이 더 멋진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신작용을 담당하는 곳인 전전두엽은 부자의 뇌, CEO의 뇌라고도 하죠. 이 전전두엽은 18세에서 21세가 되어야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데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빈둥대는 10대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계획 잡고 여러 대안을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전전두엽 발달을 돕는 것 또한 자존감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둘째, 부모님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셋째, 아이의 부정적인 마음에 공감하고 행동을 구분해 주세요. 넷째, 아이가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다섯째, 소중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 주세요. 이 5가지 자존감 발달을 돕는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감동의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을 저장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